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작가 중에 정세랑 작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출판된 피프티 피플과 2018년 출간된 옥상에서 만나요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뷔 10주년을 맞은 정세랑 작가는 어떤 작품을 썼는지 신희 언니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세랑 작가는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10년 판타스틱의 드림이라는 단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2013년에는 이만큼 가까이라는 작품으로 창비 장편 소설상을, 그리고 2017년에는 피프티 피플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옥상에서 만나요, 목소리를 드릴게요, 그리고 장편 소설로는 덧니가 보고 싶어, 지구에서 하나뿐, 제인 제욱 재훈, 보건교사 아는영, 시선으로부터 등이 있습니다. 네, 정세랑 작가는 이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요. 옥상에서 만나요 이 책을 먼저 살펴볼게요. 저는 두 권 중에서 피프티 피플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뒤에 소개하려고요. 이번 녹음을 준비하면서 정세랑 작가 책은 처음 읽어봤습니다. 여기는 9개의 단편 소설들이 묶여 있는데 2010년도부터 2018년도에 각기 다른 지면에 발표했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정세랑 작가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이야기가 여성 화자로 나오면서 다양한 욕망을 가진 여성들을 그려보고 싶었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한국 여성이 현실에 부딪히는 모순과 어려움을 세밀하고 밀도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F 소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역사 이야기가 버무려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 정세랑 작가의 관심사가 아주 깊고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책 소개를 해볼까요? 성숙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옥상에서 만나요라는 책에 여러 단편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웨딩드레스 44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좀 색다른 어떤 구성 방법이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는 43상의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프티 피플처럼 인원이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공통점도 있고, 또 읽으시다 보면 한 물건, 웨딩드레스라는 물건 하나를 두고 여러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사건들 이렇게 펼쳐나가는 점이 참 공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설집 제목도 옥상에서 만나요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옥상에서 만나요라는 단편집에는 결혼을 위해 고대 주문수를 외우고 남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들도 직장생활에서 엄청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언니 몇 명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인데요. 귀신도 사람도 아닌 남편이 절망을 빨아먹고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자기의 절망도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을 안겨다주는 그런 설정이 나오는데 참 색다르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 옥상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다음부터 옥상에 가면 늘 이 이야기가 생각나고 또 누군가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특히 해피 쿠키 아이도 재밌었는데요. 작가가 성별을 속이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 남성이 주인공인 설정도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사고로 잘려진 한쪽 귀에서 과자가 자란다는 내용이 기발하고 웃겼지만
이야기를 잘 버무린 탓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피프티 피플을 읽고 옥상에서 만나요를 읽었는데 마치 같은 책처럼 연결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SF 소설에 더 관심이 간다면 목소리를 드릴게요 라는 SF 모음집을 선택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피프티 피플은 50명의 사람들이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근데 실제로 세어보면 51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각기 다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읽다 보면 아,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눈치채게 됩니다. 아, 이 얘기는 처음에 창비 블로그에 연재했던 이야기였는데 정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깊이감이 장난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가 한 권의 소설 속에 담겨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국은 한 대학병원 옆에 영화관에 화재 현장에 있던 51명의 이야기였죠. 그러면 정사랑 작가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현이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던니가 보고 싶어라는 장편 소설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 책과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소개된 다른 책들의 특징상 정말 정세랑 작가의 독특한 그 소재를 잡는 점과 그리고 설정이 굉장히 다른 어떤 책을 읽었던 것들보다 좀 더 다른 면들이 지난번에 제가 편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의 글을 쓰는구나, 이야기를 만드는구나 알 수 있었고요. 근데 또 장르적으로도 이야기가 판타지인지 SF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여성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뒤섞여 있고 또 이렇게 그 시공간을 훌쩍훌쩍 넘어가는 거 이런 면들이 요즘 드라마를 하고 있는 보건교사 아는형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확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제 같은 경우는 작품 속에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뭐 한 사건, 한 물건 뭐 그렇게 두고 입장들의 차이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입체 도형이 있으면 그 입체 도형을 위아래, 그다음에 뭐 동서남북, 그다음에 그 모서리도 또 많잖아요. 그 모서리들 구석구석에서 보고 그 사람들만의 어떤 시각을 펼쳐내는 그런 점이 참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힘든 모습을 그리는데 지난번 살펴봤던 편혜영 작가에 비해서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나 싶고요. 같은 현실,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려는, 그러면서 약간 밝은 분위기의 소설, 편혜영 시작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젊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나 그 사람들의 또 아픔에 대해서 현실적이지만 위트 있게 표현한다는 점인데요. 그렇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독자에게는 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사랑 작가는 역사학자이면서 소설가이고 환경주의자로 살아가면서 SF 소설을 사랑하는 이야기꾼입니다. 이런 점이 정세랑 작가의 소설을 넓고 깊고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 드는데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결혼의 정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결혼은 마음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과 더 이상 얕은 계산 없이 팀을 이루어 사는 일. 네, 또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은 사람, 늘 제정신인 사람, 선하면서도 스스로를 다잡는 사람, 드물고 귀해요. 특히 욕망과 몸의 문제에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정세랑 작가는 피프티 피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 간호사, 정신과 병동 보호요원, 고소당한 의사, 방사선사,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소설 속에 사람들이 죽음과 사고를 겪고 있는 탓에 무겁고 불안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무겁고 불안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두 명씩만 거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찾기가 어렵지 않죠. 소설은 소설로만 끝나지 않기에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더 멀어 보이는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제라고도 생각되는데요. 글 중에 우리가 하는 일이 돌을 멀리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어떻게든 한껏 멀리. 개개인은 착각을 하지요. 같은 위치에서 던지고 사람의 능력이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돌이 멀리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대란 게, 세대란 게 돌이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주워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후회 없이. 하고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돌을 멀리 던져볼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요.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